라보나의 왕이자 트리벨라의 신, 유럽 챔피언이자 챔피언스 리그 우승자 크리스티아누의 친구이면서 프랑크 레이카르트의 적. 사람들은 히카르두 콰레스마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10분이 넘는 길이의 인기 있는 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의 경기를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콰레스마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히카르두 콰레스마는 축구를 싫어했지만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가라데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형이 콰레스마에게 골키퍼 역할을 부탁하며 골대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콰레스마는 공을 차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이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축구를 싫어하다니 말도 안 돼. 난 축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특히 축구는 어린 시절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적에 당근보다 단 음식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는 콰레스마가 겨우 4살 때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는 3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 두려워 극단적인 방법으로 경고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아들들아, 너희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야. 이 말에 겁을 먹은 아이들은 마약상이나 범죄자들과 거리를 두었죠. 콰레스마 가족의 집에는 욕실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콰레스마가 성장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루에 5번 샤워를 하는 습관이 생겼죠. 한편 학교에서도 콰레스마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급 친구들은 그의 어머니가 루마니아 혈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집시라고 부르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든 어디에서 사라지면 이 집시 녀석이 훔쳐갔을 거야.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고 그 분노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공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해가 질 때까지 축구를 했죠. 어머니는 콰레스마가 축구에 재능이 있음을 깨닫고 돈을 모아 그를 스포츠 용품점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콰레스마는 생애 첫 축구화를 고르게 되었죠. 매장에는 나이키와 골이라는 두 브랜드의 축구화가 있었습니다. 골이라는 브랜드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콰레스마는 그 축구화를 선택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축구화를 신으면 정말 많은 골을 넣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죠. 9살이 된 히카르두 콰레스마는 마침내 리스본 스포르팅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카우트들이 콰레스마의 형을 보러 왔지만 한 경기를 더 지켜본 후 콰레스마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그들은 콰레스마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죠. 콰레스마 축하한다. 너는 자동으로 합격이야. 그리고 콰레스마는 스포르팅의 유니폼을 입어보고 그 후 어린이 대회에서 바로 그 골 축구화를 신고 최다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같은 아카데미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들어오게 되며 여기서부터 신화가 시작되죠. 어린 시절 저는 콰레스마가 호날두보다 더 재능 있는 선수라고 들었고 스포르팅에서 둘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콰레스마는 호날두보다 한두 살 더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스포르팅 B팀에서만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각기 다른 나이대의 팀에서 훈련을 했었죠. 둘은 경쟁자라기보다는 친구였고 콰레스마는 스포르팅 아카데미에 막 입학한 호날두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콰레스마는 매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호날두는 외로워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만 했죠. 콰레스마는 형처럼 그를 격려하며 호날두에게는 형보다 더 큰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두 사람 모두 유망한 선수로 여겨졌지만 호날두는 이미 그때부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콰레스마는 타고난 재능에 의지해 축구를 했죠. 즉 맨체스터의 스카우트가 스포르팅 아카데미에 와서 가장 재능이 있는 선수가 누구냐고 묻자 사람들은 콰레스마는 대단하고 아주 화려하고 기술도 뛰어나지만 호날두는 확실히 스타가 될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한때 콰레스마는 호날두보다 더 재능 있는 선수로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시절을 회상해보면서 2007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는 브라질과 포르투갈의 친선 경기가 있던 해였습니다. 두 친구 호날두와 콰레스마가 어떻게 브라질 선수들을 압도하며 마치 조가 보니투가 포르투갈의 것인 양 경기를 했는지 봅시다. 브라질 선수들은 그 두 선수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콰레스마와 호날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점은 콰레스마가 전혀 권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그가 존경한 축구 선수는 바로 호날두였습니다. 메시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 친구. 이제 2001년부터 돌아가보면 2001-2002 시즌 콰레스마의 첫 성인 리그 시즌이었습니다. 36경기 출전, 5골, 6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금빛 더블을 했죠. 스포르팅의 감독 라슬로 폴로니는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그는 콰레스마가 한두 번의 터치로 경기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콰레스마는 미트윌란과의 경기에서 멋진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그 후 같은 볼로니 감독은 콰레스마를 진정한 무스탕 일명 야생마라고 칭했죠. 그는 집시였지만 무스탕이 되었고 이 별명은 콰레스마에게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콰레스마는 리스본에서 또 한 시즌을 보내고 그 후 카탈루냐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그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콰레스마는 600만 유로에 계약되었고 호날두는 2700만 유로에 계약되었죠. 그리고 콰레스마에게는 너는 자유로운 예술가 역할을 할 거야. 우리가 너를 억제할 생각은 전혀 없어. 너는 필드에서 창조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그의 플레이는 바로 통제되기 시작했고 히카르두 콰레스마는 당연히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프랑크 레이카르트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레이카르트는 이 젊은 선수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몰랐죠. 게다가 콰레스마는 모두에게 자신이 호날두보다 훨씬 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며 왜 자신보다 그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콰레스마의 연봉은 몇 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을 벌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 사건이 있었죠. 콰레스마는 집에서 파티를 열었고 당연히 늦은 밤에 소음이 나자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콰레스마에게 음악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콰레스마는 오만하게 이웃들을 쳐다보며 물었죠. 당신 집 얼마예요? 내가 당신 집을 살게요. 나가요. 결국 바르셀로나에서 콰레스마는 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에 지각했고 레이카르트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으며 겨우 한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콰레스마는 부상이 있었죠. 예를 들어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콰레스마는 기술을 선보였고 피에르 워메는 그 기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콰레스마를 부상시켰습니다. 그 부상 이후 콰레스마는 유로대회, 올림픽 그리고 U21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했죠. 그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전화로는 조제 무린유와 호세 안토니오 카마초 같은 사람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카르트와 그의 조수인 행크 텐 케이테는 전혀 전화를 하지도 않았고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콰레스마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포르투갈 기자 세르히오 페헤이라가 아주 적절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는 호날두가 바로 그 시절에 알렉스 감독 밑에서 운 좋게 발전할 기회를 얻었고 콰레스마는 단순히 시간을 놓쳤고 빅클럽에서의 첫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죠. 이후 히카르두 콰레스마는 디코와의 거래로 바르셀로나를 떠났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500만 유로를 포르투로 보냈고 콰레스마는 새 클럽에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르팅 팬들은 그들의 유망주가 중요한 라이벌 팀에서 뛰게 된 것에 매우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콰레스마는 유럽 슈퍼컵에서 골을 넣었고 비록 포르투가 그 경기를 졌지만 그는 또한 포르투갈 슈퍼컵 결승에서 벤피카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죠. 전반적으로 콰레스마는 포르투에서 매우 빠르게 적응했고 다시 축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는 3번 연속으로 포르투갈 리그에서 우승했고 콰레스마는 2번이나 포르투갈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콰레스마는 2006년 월드컵에 뽑히지 않았던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었죠. 그런데 루이즈 펠리페 스콜라리 감독이 왜 포르투갈 최고의 선수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6-2007 시즌 콰레스마는 자신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6골, 1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를 더욱 강하게 호령하기 시작했죠. 물론 포르투에서의 콰레스마의 경기를 보고 유럽의 최고 클럽들이 그를 영입하려고 시도했지만 포르투는 우리 스타를 위해 4천만 유로를 원한다고 대답했죠. 뮌헨과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콰레스마는 바이에른은 뮌헨이고 뮌헨은 독일이고 독일은 춥고 나는 추위를 싫어한다고 말했죠. 결국 콰레스마는 포르투에서 떠났고 인테르로 갔으며 그곳에서 77번 유니폼을 착용하고 조제 무리뉴의 첫 번째 선택이 되었죠. 그 후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그 후에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콰레스마는 카타니아를 상대로 아주 멋진 골을 넣으며 팬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그 후에는 자기 자신을 안일하게 생각했거나 전술이 변경되었거나 혹은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평론이 있었습니다. 콰레스마는 최악의 선수였다. 그보다 더 나쁜 건 그를 교체하지 않은 무리뉴였다. 당연히 어느 순간 무리뉴도 화가 나서 콰레스마를 교체하고 벤치에 앉히며 공개적으로 화를 냈죠. 그는 콰레스마가 계산적인 지능형 축구에 맞지 않는다며 또한 콰레스마를 인테르가 자신이 원하는 전술을 사용하지 않아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리뉴는 공개적으로 콰레스마에게 질라탄처럼 훈련하면 그때 네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콰레스마에게는 우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서는 또 질라탄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콰레스마는 동기부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악몽의 마지막은 2008년 12월이었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발롱도르를 받았고 히카르두 콰레스마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올해의 가장 실망스러운 운동선수에게 주어지는 비돈의 도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콰레스마는 이 상을 받을 뻔했으나 펠리페 멜로가 그를 제쳤죠. 그때 콰레스마는 나는 며칠 동안 울었고 나는 불행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리뉴는 그 선수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며 그를 임대할 것이라고 말했죠. 콰레스마는 첼시로 임대되었고 새로운 기회에 기뻐했죠. 게다가 그곳에는 펠리페 스콜라리가 있었지만 콰레스마가 온 지 일주일 만에 루이스 필리페 스콜라리는 해고되었습니다. 대신 브라질 감독은 거스 히딩크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감독으로 보였지만 그와도 콰레스마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175분 한 번의 어시스트 잃어버린 반년이었죠. 그리고 2009년 여름에는 이미 누구도 콰레스마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팀에 원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콰레스마는 인테르에서 등번호 7번을 선택하고 자신을 보여줄 기회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내지 못했고 그보다 더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2009-2010 시즌 중반에 인테르는 그를 챔피언스 리그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플레이오프에 고란 판데프를 등록했죠. 판데프에게 기대를 걸었고 콰레스마는 이미 버려졌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콰레스마는 가장 부끄러운 챔피언스리그 우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그가 이 트로피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는 인테르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이었죠. 그럼 콰레스마는 그 시기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인터로 이적한 것을 가장 후회해요. 내 행복과 자신감을 빼앗겼죠. 그리고 나는 무리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 감독은 나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후에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죠. 그리고 카타냐를 상대로 한 골은 여전히 그의 유일한 골이었습니다. 이것은 인테르에서 콰레스마의 몰락을 상징하는 골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 시기를 분석해 봅시다. 레이카르트와는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리뉴는 콰레스마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거스 히딩크와도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았죠. 세계의 빅클럽, 3명의 명장들, 3번의 실패.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835일 동안 콰레스마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구출한 것은 튀르키예로의 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6월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을 위한 골, 2009년에는 골이 없었고 2010년 8월에는 유로파리그 예선에서 빅토리아 풀젠을 상대로 베식타스에서 골을 넣었죠. 베식타스에서의 시간은 매우 행복했지만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콰레스마는 팬들에게 사랑받았고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팬들조차 그를 신처럼 숭배했죠. 하지만 축구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잘 풀리지는 않았다. 콰레스마는 니아트와 싸웠고 교체 후에는 병을 던졌으며 감독에게는 너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죠. 또한 클럽 사무실에 가서 직원에게 성기를 보여줬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소문은 콰레스마가 경기장 탈의실에서 선수들 앞에서 바닥에 오줌을 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콰레스마는 매년 거의 400만 유로를 벌었고 클럽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을 거부했습니다. 베식타스 이후 콰레스마의 경력에는 알 아흘리가 있었죠. 이는 두바이의 팀이었습니다. 콰레스마는 그곳으로 이적했다고 전해지지만 금전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매우 빠르게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는 전혀 축구를 하지 않으며 반년을 보냈고 그래도 꽤 뛸 수 있는 나이대였습니다. 이후 포르투로 다시 돌아갔고 다시 베식타스에서 뛰었으며 그 후에는 빅토리아 기마랑이스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콰레스마는 더 이상 클럽 수준에서 빛을 발하지 않았죠. 그는 체력과 근면성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콰레스마가 왜 비극의 아이콘으로 여겨졌고 그가 겪은 비극적인 이유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콰레스마가 가진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악마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점은 실제로 콰레스마가 매우 친절하다는 것이죠.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클럽 직원들에게 자주 선물을 주고 팬들과 소통했죠. 하지만 베식타스와의 경기 후 이미 성인이 된 콰레스마는 작은 테이블을 가져다가 커피를 따르고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는 경기를 마친 후 이렇게 회복을 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콰레스마가 오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미지로 사랑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웃기게도 터무니없죠. 그는 축구 실력으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에 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1m 뒤로 공을 돌리는 것보다 20m 앞에 패스를 주는 게 더 좋다. 비록 위험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그리고 콰레스마는 그렇게 플레이했다. 그는 항상 공격적이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트리벨라의 대가로 모드리치가 꼽히지만 콰레스마도 진정한 마법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라보나, 그는 라보나를 계속해서 시도했고 그의 라보나 하이라이트 영상은 몇 분 정도 지속될 정도였죠. 아마도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매우 기술적이라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콰레스마 자신은 자신의 왼발 실력을 개선하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에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라보나는 그에게 있어 실용적인 수단에 불과했죠. 그리고 나는 12년 전에 레딧의 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콰레스마의 스타일을 비판하며 구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비를 하지 않았고 프레싱을 하지 않았으며 콰레스마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즉 신은 콰레스마에게 엄청난 재능을 주었고 그는 그것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결심했죠. 다시 돌아와서 페르난도 산토스는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서 준결승에도 진출하지 못한 체육교사처럼 보이지만 저에게 페르난도 산토스는 매우 강하고 유연한 감독입니다. 바로 산토스가 콰레스마에게 맞는 접근 방식을 찾아냈고 그 덕분에 콰레스마는 2016년 유로 대회에서 훌륭한 경기를 펼쳤죠. 그는 크로아티아를 잡았고 그 골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골로 꼽았으며 그 후 폴란드와의 승부차기에서 결승골을 넣었고 결승에서는 호날두를 대신해 출전했으며 부드럽게 말하자면 그가 호날두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콰레스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아직도 클럽이 없습니다. 트랜스퍼 마크트에는 은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그의 이적은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입니다. 콰레스마는 나이가 40을 넘겼지만 여전히 멋진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한 모습이죠. 그는 머리카락을 이식하고 수염을 기르고 질레트 광고도 하고 있으며 그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상당하고 광고 계약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정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초창기 기대에 비해 잘 풀리지 않은 편이죠. 심지어 트랜스퍼 마크트에서 히카르두 콰레스마의 가치는 한 번도 2,500만 유로 이상으로 평가된 적이 없는데 이는 그의 능력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돈도 있고 공식적으로 그가 보유한 타이틀도 있으며 유튜브에서 히카르두는 전설적인 슈퍼스타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콰레스마가 굴욕을 안긴 50명이라는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 영상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가 공을 다루는 방식에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콰레스마와 호날두를 비교할 때 우리는 재능이 아니라 근면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콰레스마는 재능은 있지만 게으른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 반면교사의 사례가 된 것 같죠. 아마도 그들 중 누구도 히카르두 콰레스마처럼 험난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처럼 환상적인 경로를 선택할 것입니다.